코로나19로 거리두기가 당연시되면서 우리 사회는 점점 단절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리적 건강도 위축돼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죠. 생각보다 훨씬 길게 이어지는 팬데믹으로 지쳐가는 마음, 위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작품 감상을 통해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친 마음에 모처럼 담비를 뿌린다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일상의 소중함을 환기시키고 희망을 찾아보는 문화예술. 지금처럼 메마른 시기일수록 더욱더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시 서초구의 한 미술관. 지난 5월부터 블록버스터급 전시가 열렸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예술가 피카소의 탄생 140주년이자 48주기를 맞아 무려 3년이란 시간을 들여 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이번 전시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실 피카소의 작품이라는 그 자체가 벌써 이미 굉장히 사람들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보통 이제 저희가 피카소전, 반고전 많은 그 작품들이 많이 왔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110점의 그 진품이 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역사적으로 또 그런 일이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앞뒤 관객과의 거리 1m 유지해 주셔야지만 관람 가능하십니다. 20세기가 낳은 천재 화가란 수식어가 붙는 인물이죠. 피카소의 진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전시를 향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방역에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번 피카소전은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거리두기, 손소독제 등은 물론이고 바이러스 디펜더를 저렇게 설치하여서 보다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요. 이번 코로나 방역 때문에 많이 일상의 즐거움을 많이 잃어버리신 분들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보다 안전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인사들의 관심 역시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파리 국립 피카소 미술관 소장품을 처음으로 국내에 소개하는 전시로서 70년 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피카소의 대작 한국에서 학살을 비롯해서 110여 점의 전시로 구성된 전시입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피카소의 70년의 예술가의 삶의 여정을 초기부터 말까지 보여주는 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후원을 아끼지 만큼 애정을 갖고 계신데 피카소전을 보니 어떠신가요? 네,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피카소의 뛰어난 창의력에 감동이 되고요. 피카소가 추상적인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창조적이다. 우리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창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카소를 존중하게 되고 정말 영광스럽고 흥분되는 순간입니다. 화보나 디스플레이로만 보던 피카소의 작품. 파리까지 가지 않고도 원화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취재 열기 또한 뜨거운데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미술 감상은 어떤 의미가 가질까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받고 답답하고 우울한데 이런 거장의 작품을 보게 됨으로 해서 마음의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피카소 리얼리티의 감동을 함께 느껴보겠습니다. 회장 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파리에서 서울까지 무려 8,960km를 거쳐 들여온 작품인데요. 현상이 만들어지는 피카소 작가의 의도대로 맞춰놓은 게 분석적 입체이고 그저 작품을 보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의미와 배경도 설명해줘 더 뜻깊은 시간입니다. 미술이란 한 사람의 삶이 낳은 결과물이죠. 그만큼 이번 전시는 미술사 관점으로 보기보다 작가의 일대기 양식으로 그려낸 것이 특징입니다. 웃고 울고 때론 불안했을 인간으로서의 피카소를 만나고
왜 이런 작품이 나왔는지 가슴으로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본다면 파블로 피카소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마리 테레즈를 모델로 한 그런 모티브로 한 작품들이 아주 주옥 같은 작품들이 직접 원화가 선보인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마리 테레즈의 모델로 한 그런 작품 외에도 피카소의 세라믹, 피카소의 초기 시대의 조각,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피카소가 제작을 한 한국에서의 학사 마사크레 엉꼬레라고 해서 피카소가 그 수말리 떨어져 있는 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민족 상잔의 비극인 유교를 모델로 했다는 거죠. 이 작품은 피카소의 게르니카와 더불어서 피카소의 전쟁에 대한 참상, 인간에 대한 따뜻한 사랑, 이런 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대변해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거장 중의 거장 피카소의 숨결로 가득 채운 공간. 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2m가 넘는 대작, 한국에서의 학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게 본 작품이 뭔가요? 네, 파블로 피카소가 1951년에 6.25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고스란히 화폭에 옮긴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 작품이 제겐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또 우리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쟁의 잔혹성을 갖다가 한 폭의 그림에 저렇게 잘 옮길 수가 있는지 파블로 피카소의 천재성을 한번 더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혁신이 중요한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에너지로 가득했던 거장 피카소. 그는 입체주의라는 독창적 회화 기법을 만든 천재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미술사는 피카소 전과 피카소 후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죠. 여기 어떻게 오게 됐나요? 피카소 전시회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SNS 보다가 여기 전시회가 있다고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재밌나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나요? 지금 학원 다니면서 입시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입시하면서 미술에 대해 되게 많이 배우게 되는데 되게 흥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품을 마주하며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유추해봅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작품을 들여다봤을 때 그 감동을 가장 완벽하게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이제 성인이잖아요. 성인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그림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방금 옆에 있던 그 꼬마 친구가 정말 순수하게 그림을 보면서 아, 문에 들어간다. 이건 여잔가 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듣고 아, 저렇게 순수한 측면으로 바라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림을 잘 모르니까. 사실 처음에는 저희 집사람과 같이 뭐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눈, 코, 입 찾기 뭐 이런 걸 하고 했었었는데 의외로 피카소가 뭐 도예라든지 다른 분야에도 이렇게 관심이 많아갖고 많은 작품 활동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었고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또한. 피카소의 작품은 아이들에게도 흥미롭습니다. 돋보기도 보여. 은호도 가까이 가서 한번 봐볼까? 나무 같은 종이도 보여. 공부나 지식보다 느낌과 감성으로 작품을 들여다보는 아이들. 이곳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를 단순히 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닌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볼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퀴즈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게 되었고요. 또 어머니들은 또 어머니들대로 어머니들이 자유롭게 관람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으셔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작품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도 마련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군인들은 왜 총을 들고 있고 그 옆에 왜 여자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놨을까? 모든 감각을 통해 작품에 공감하는 겁니다. 피카소가 누군지 알아요? 수빈이가 가장 이야기를 듣고 그 어떻게 알게 이야기를 됐어요? 잘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봐서 알게 됐어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풍경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악기를 여러 가지 재료를 여기서 골라와서 차갑게 머리로 하는 미술을 넘어 뜨겁게 마음으로 공감하는 미술. 전시 관람뿐 아니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을 통해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더 키워줍니다. 모든 어린이는 예술가라 평했던 피카소. 그가 원한 전시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피카소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말해주는 설명과 도스트를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읽고 독후 활동을 하는 거를 해보고 싶어서 방문하게 됐어요. 아이도 피카소를 좋아하던가요? 아이는 피카소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이렇게 작품을 웅장하게 보고 해보는 거는 처음이에요. 아이랑 평소에 같이 전시를 많이 보고 싶었는데 저랑 같이 봤을 때는 집중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문가의 손길을 통해서 전시를 체험해 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디 끝이 어디 있어요? 이게 꽃끝이 이렇게 나오면 좋겠어. 그 나무를 이렇게 막아놓고. 개성 가득 세상 단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저희 아이가 만든 건데 미술을 공부가 아니라 놀이식으로 경험하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서양 미술의 역사를 바꾼 세기의 천재화가 피카소의 모든 것을 만나는 공간.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침체된 문화예술계에도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 작품부터 92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활동 내내 세계적 거장으로 추앙받았고 사후에도 그의 명성은 작품과 함께 더 높아졌죠. 파리 국립 피카소 미술관에서 들여온 원화 110점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 원대에 달합니다. 파리 국립 피카소 미술관장이 영상 편지도 전해왔는데요. Chers amis de Corée, je suis Laurent Lebon, le président du musée Picasso à Paris. C'est un immense plaisir de pouvoir présenter les chefs-d'œuvre de la collection à Séoul, avec au cœur du projet l'extraordinaire tableau Massacre en Corée, qui pour la première fois sera présenté dans notre pays. Je vous souhaite à toutes et à tous une superbe visite, une magnifique découverte de l'œuvre de ce grand génie du XXe siècle. Nous sommes très heureux que ce projet puisse célébrer l'amitié entre nos deux pays, le cœur du musée Picasso à Paris. Bonne visite, merci. 이번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가기 좋은 전시입니다. 서울 강북의 한 기념관을 찾았는데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는 법입니다. 앞으로 반복하지 말아야 할 과거일수록 더 사무치게 기억하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야겠죠. 19세기 말부터 우리 선조들은 생존을 위해 집단 망명을 택했습니다. 만주로 연해주로 미주로 머나먼 발걸음을 했는데요. 그 모든 곳에서 대한의 독립을 위한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오늘날을 찍은 사진전인데요. 이 작업은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작업이고요.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될 작업입니다. 의의가 있다면 200여 곳 정도 넘는 곳들을 제가 다녔는데 다 제가 배우지 못하고 몰랐던 현장들이고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록해 놓지 않으면 역사로 남길 수 없다. 그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이 역사를 되돌아봐야 되지만 기록을 해놓고 또 후손들한테 지금 현장이 이렇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해달라. 특히 올해 2021년은 쿠바 이주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최소 한 번의 경유를 거쳐 18시간을 넘게 날아야 도착할 수 있는 지구 반대편인데요. 그곳에서도 독립운동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특별히 보고 관심은 좀 있었으나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와보지 못해서 한번 오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좀 좋네요. 역사 공부도 많이 되는 것 같고 참 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굶주림과 차별, 가혹한 노동 속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도 조국 독립을 위해 애쓴 고마운 마음이 전해지는데요. 지금의 우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음은 이렇게 멀리서도 전한 뜨거운 애국심 덕분일 겁니다. 전시를 설명하는 글귀 중에 민들레 홀씨라는 단어가 되게 와닿았거든요. 그렇게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얼굴을 모으고 교육을 이어왔던 분들의 마음을 지금 새삼스럽게 느끼게 돼서 되게 감사하게 느끼고 저도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앞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을 찾아 김동우 작가는 오랜 시간 쿠바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 현장을 방문하고 후손들을 인터뷰해왔습니다. 이 사진은 새벽 5시에 김동우 작가가 우리나라 동포들이 일어나서 보았던 농장의 이미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옆에 있는 초촐라 농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 동포들이 힘든 과정에서도 독립을 위해 자금을 모았던 그 흔적들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의지를 불태우고 피땀 어린 정성을 모아 독립자금으로 보낸 해외 동포들의 헌신을 되살리는 작품 52점을 접할 수 있는 건데요. 쿠바에도 우리 한인들의 그 흔적들이 있다는 것도 새삼 새롭게 느끼게 봤어요. 그냥 쿠바라고 그러면 체게바라가 있는 나라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다 스쳐가는 곳에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흔적이 있구나. 그런 걸 느끼니까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미술관에서는 오랜 시간 이어오는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젊은 모색전인데요. 1981년 청년 작가전으로 출발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신진 작가 발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약 400여 명의 작가들이 소개됐는데요.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전시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성장했습니다. 네, 젊은 모색은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40년의 역사를 살펴보실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와 또 한국 미술의 동시대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진 작가 15인의 전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전시를 통해서 젊은 모색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살펴보실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전시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올해 선정된 작가는 총 15명으로 회화, 조각, 설치, 미디어, 퍼포먼스, 사진, 영화, 도예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30대 작가들입니다. 젊은 모색전 참여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학예 연구사들의 연구와 추천 그리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매년 실험성이 돋보이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고자 하고 했던 젊은 모색의 역사적인 어떤 의식을 이어가면서도 특히 올해 40주년을 맞이해서 해외를 비롯한 지역별, 매체별 다양성에 더욱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15명의 작가와 함께하는 이번 전시회는 140여 점의 신작을 포함해 총 160여 점의 작품이 공개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특수성에 따라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다양한 관점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젊은 작가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나 또 세계에 대한 어떤 좀 더 다른 시각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점에서 네, 좀 더 신선함을 주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단조롭고 무기력해진 일상에 활력을 전하는데요. 얼굴에 후광이 아니라 전광이 비치겠어. 모처럼 만난 작품을 보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희망을 전하는 것 아닐까요?
동시대 미술의 최전선에 있는 신진 작가들을 소개하며 한국 미술의 미래를 미리 들여다보는 시간. 국립현대미술관이 무려 40년 동안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더 의미가 깊은데요. 네, 국립현대미술관은 젊은 모색전을 계기로 지난 40년간 동시대 신진 작가들의 활동에 늘 주목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시를 계기로 이 신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또 이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국 현대미술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내다보는 공간. 다양함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신진 작가들을 지원하는 역사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니체가 말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를 견디게 하는 것은 예술이라고요. 돈이나 음식, 집은 사람을 살 수 있게 하지만 문화예술은 살아가는데 여러 감정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풍요로움을 만드는 거겠죠. 팬데믹 시대, 멈춰버린 일상. 지친 하루에 문화예술이 위로를 건넵니다. 묵혀온 감성을 드러내고 새로운 감각을 느끼며 영혼을 가꾸는 시간이 바로 문화예술을 접하는 시간이죠. 재난으로 불리는 코로나19. 캄캄한 그늘 속이지만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예술을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예술을 녹아들게 한다면 더 행복한 내일이 다가올 텐데요. 특정 계층만이 아닌 모두를 위해 다양한 관점을 전달하는 문화예술.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언어의 설명이 필요 없는 만큼 세계 공용어와도 같은 거죠. 그만큼 가까이 두고 다양한 작품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찾아보는 기회를 갖길 바랍니다.